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군에서 현대자동차의 보스톤 다이나믹스에 아틀라스 로봇을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우리 군은 올해인 2026년 12월 안에 아틀라스 도입을 위한 시범 운용을 하기를 희망했고, 그 분야는 경계 근무와 위험물 제거 그리고 수색 정찰 등에 투입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우리 군의 요청에 정작 현대그룹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현대그룹이 난색을 표했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 현대그룹이 보스톤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무기화 선언을 미국 정부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틀라스를 초병 임무 같은 임무에는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에서는 당분간 아틀라스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대는 우선 아틀라스를 생산해서 주로 미국 공장이라던가에서 우선 운용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 국내에는 아틀라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우리 군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우리 군에서 시험 운용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만든다는 트럼프급 전함을 핵추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2055년까지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도입한다고 하고, 이걸 핵추진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계획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할 거라고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모듈이 사용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량의 선박용 모듈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여전히 미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내에 조선소를 건설해서 미국 내에서 군함을 만들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존부터 그걸 반대해 왔습니다. 당장 이번에 한화시스템 노조에서 필리조선소 문제로 회사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왜 한화시스템 노조에서 필리조선소를 문제로 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미국의 필리조선소는 한화시스템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분기에 한화시스템은 필리조선소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 덕에 한화시스템의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금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번에 한화시스템의 노조가 반발을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줬는데 필리조선소 때문에 한화시스템이 적자를 보고, 그래서 자신들의 성과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지금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사청에 훈련함을 인도하고 메슨이라는 회사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메슨에 대한 컨테이너선 인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해사청의 훈련함 인도도 몇 달이 지연되어서 인도되었다고 하는데, 고작 해야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데 2년이 지연된다는 게, 참고로 이번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컨테이너선은 3200TEU급 화물선이라고 하고요. 강제 절단은 2024년 9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함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인도한다고 했는데 2028년으로 인도 시기를 늦추었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건조하는데 2년 걸린다는 컨테이너선이 4년이 걸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미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흔한 일이라 선조사에서도 별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모양인데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고작 3200TEU급 컨테이너선 한 척 건조하는데 건조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건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는 것이고, 이게 몇 번만 반복되면 우리 조선소들은 아마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한 세상의 조선소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이런 필리조선소가 정상화되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고 군함을 건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머리 아픈 문제인데요. 이번에 전략수출금융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은 우리 정부에게 차관 제공을 요청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해당 국가에게 차관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은 우리 정부가 차관을 제공해주는 대신 혜택을 입는 기업이 금융지원액의 1에서 5%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정부에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 판매할 때 제공하는 차관의 일부를 업체에서 정부에게 주는 건데요. 그럼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가 무기를 판매하면 당연히 업체에게는 큰 이익이지만 무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인데요. 우선 저리로 차관을 상대국에 제공을 해야 하고, 또 절충교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기를 파는 대신에 상대국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아니면 상대국의 무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우리 정부는 손해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급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라도 정부에서 회수를 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입니다만 당연히 업체들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우리 무기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수출이라면 이제는 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무기를 수출하면 금융지원이다 그리고 절충교역이다 해서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지만 우리 정부는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률은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나 다만 지금 그 수익률을 정부에서는 3에서 5%를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업체들은 0.01%에서 1%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정부에서 무기 수출로 생기는 손실만큼은 업체에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못해도 3%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분명 지금 구조로는 업체가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면 당연히 업체는 이익이지만 우리 정부는 반대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은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법률을 만들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국민들 세금으로 업체들을 배불려주자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률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다만 몇 %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KF21에 양산이 돈이 없어서 뒤로 밀린다는 말이 많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왜 우리 KF21에 양산이 뒤로 밀리게 되었는지 그 확실한 이유가 나왔네요. 왜냐하면 우리 KF21의 양산 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4조 원이 증가해서라고 합니다. 이번에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블록2 80대 물량 양산 비용은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할 당시에는 14조 2,440억 원으로 추산되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이 올해 KF21 후속양산 사업추진기본전략 결정을 앞두고 예산 확정을 위해 KIDA의 총사업비 심층 검토를 요청한 결과 지난 3월에 KF21 블록2 80대를 양산하는데 총 18조 4,4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예산보다 4조 1,982억 원이 2년 사이에 증가한 건데요. 한마디로 2년 사이에 예산이 29.5%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해서 KF21 양산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2년 만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했느냐라고 했을 때 방사청에 따르면 공대지 무장 강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에 더해 물가 상승 및 환율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 제반 여건의 영향으로 양산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 상승이나 환율 증가는 다 이해하겠는데 공대지 무장 능력 강화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블록2의 예산은 블록2의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블록2의 개발비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공대지 무장 능력 강화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블록2에서 천령 공대지 미사일이나 KGGB 같은 공대지 무장을 KF21에 통합하기로 했고 이건 이미 2024년 이전에 전부 통합이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4년 이후로 추가된 무장은 없고 그래서 KF21 블록2의 개발비는 2024년 예산에도 전부 반영이 되었을 텐데 갑자기 공대지 무장 능력 강화 때문에 총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해석해보자면 2024년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공대지 무장의 통합이 KF21 블록2에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저는 그 무장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추측을 할 수 있다면 멈티와 150kg의 소모성 무인전투기가 추가된 게 아닌가 합니다만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무장을 우리 KF21에 추가했기에 KF21 양산 비용이 증가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물가 상승 등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무언가 KF21에 무장을 추가하는 바람에 양산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그게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KF21에 어떤 무장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KF21의 양산 비용이 4조 원이나 증가했고 그래서 KF21의 양산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현대자동차의 보스톤 다이나믹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우리 군은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로봇을 우리 군의 작전에 시험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 로봇을 군에서 시범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 현대자동차가 보스톤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미국 정부에게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무기화 선언을 했고, 그리고 당분간은 아틀라스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도입될 계획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현대자동차가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을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인데요. 그럼 왜 현대자동차는 아틀라스가 아닌 스팟을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현대자동차가 스팟을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체결한 비무기화 서약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투입되는 스팟은 무기를 탑재하는 전투 임무가 아닌 비전투 임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우선 스팟은 정찰과 수색 그리고 보급 임무에 투입되어서 미국 정부와 체결한 비무기화 서약을 깨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스팟이 투입되는 이유는 당분간 우리나라에 들여올 계획이 없는 아틀라스와 달리 스팟은 이미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팟은 국내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이 스팟을 경비 임무 등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에서 정식 판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 없는 아틀라스와 달리 이미 스팟은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시범 투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아닌 스팟이 군에서 시범 운용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군에서는 기존에도 사족보행 로봇을 운영한 적도 있고,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이라면 굳이 현대자동차가 아닌 LIG의 고스트로보틱스가 있는데요. 그럼 왜 굳이 현대자동차의 스팟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는 기존에도 사족보행 로봇을 군에서 도입해서 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2024년에 현대로템의 다족보행 로봇이 정부의 신속시범 사업에 채택되어서 도입된 적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2022년에 신속시범 사업에 채택되어서 현대로템에서 2년 동안 개발을 해서 군에 납품했고, 대테러 부대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LIG의 고스트 로보틱스는 보스톤 다이나믹스 같이 비무기화 선언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이미 미국 특수전사령부에서 시범 운용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군은 현대로템의 사족보행 로봇도 있고, 그리고 LIG의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도 있는데 굳이 무기도 탑재할 수 없는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도입해서 시범 운용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스팟에 비하면 이 로봇들은 깡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몇 년 전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들은 이미 대통령 경호실에서 시범 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 경호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은 깡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이 우리 대통령 경호실에서 시범 운용을 한 것과, 그리고 LIG가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과정 자체가 비리와 연관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를 LIG가 인수하고도 고스트 로보틱스는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스트 로보틱스는 2024년에 102억의 적자를 봤고, 그리고 2025년에는 297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심지어는 보스톤 다이나믹스와의 특허권 소송에도 패소를 해서 고스트 로보틱스의 주력 상품인 비전 60의 매출액의 10%를 10년 동안 보스톤 다이나믹스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로봇을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전 정부와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핵심 기술도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로봇을 우리 군에서 운용할 수는 없겠죠. 그럼 미국 특수전사령부는 이런 로봇을 왜 도입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거의 공짜로 준 거나 다름없어서 그냥 운용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스트 로보틱스는 총 6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7억 정도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7억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계약 내용입니다. 우선 고스트 로보틱스는 총 18대의 로봇과 무기 페이로드 28개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고스트 로보틱스가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닌 스카이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드웨어는 고스트 로보틱스가 공급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AI는 스카이본이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게 이익이 남을 리가 없는 사업이고요.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공급 계약은 고스트 로보틱스에게 로봇에 들어가는 AI 기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우리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로봇을 깡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AI가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에는 없었고,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로봇인 셈인데, 그런 껍데기는 굳이 고스트 로보틱스로부터 공급받을 필요도 없이
이미 현대로템이 시범 사업으로 2년을 개발해서 공급한 다적 보행 로봇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운용하던 다적 보행 로봇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가장 틀린 결정적인 이유는 로봇에 탑재되는 AI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군에서는 다른 다적 보행 로봇들을 제쳐두고서 무기를 탑재하지도 못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도입해서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틀라스가 그런 훌륭한 동작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 군이 무기를 탑재하지도 못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을 도입하려는 이유도 전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에 탑재되는 AI가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로봇의 껍데기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AI를 개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군에서 시험 운용해보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군사 관련 유튜브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군사 관련 유튜버보다는 경제 관련 유튜브에서 이 주제를 더 많이 다룬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군사 관련 유튜브들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군이 아틀라스의 시험 운용을 요청을 했다고 했을 때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소식이 방산 관계자에게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바로 거부를 하고 그걸 군 관련 유튜버들은 전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영상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엉뚱하게 경제 관련 유튜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많이 영상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군의 시험 운용에는 사적 보행 로봇인 스팟 말고도 바퀴 4개로 움직이는 모베드라는 로봇과 그리고 엑스블 숄더라는 입는 로봇도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엑스블 숄더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모베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과 겹치는 모델인데요. 분명 우리의 현대로템과 한화에서도 다목적 무인 차량을 만들어서 군에게 제안하고 있지만 이 모델들은 거의 자력 운용이 불가능한, 한마디로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에 반해서 모베드는 정말 사람이 직접 운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봇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AI가 더 중요하고 아직은 우리의 로봇 AI 기술은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AI를 탑재한 로봇을 군에서 시범 운용해보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아틀라스나 스팟 등을 도입하는 이유는 병력 감축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당연히 병력 감축 등으로 부족해지는 병력 대신에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번에 우리 군에서 굳이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로봇을 도입해서 운용해보려는 건 결론은 좀 더 제대로 된 AI가 탑재된 로봇을 운용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해오던 다른 로봇들과는 차원이 다른 AI를 탑재했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 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